자, 오늘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궁궐군이 있었어요. 궁궐군. 이 사람들은 어, 예수를 믿고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귀화했던 사람인데 진이라는 문자를 쓰면서 일본어로 하타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고대 일본에서 크게 산업을 일으키고 고대 일본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신으로 받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서고국이 있어요. 청도에 이제 이서고국이 있는데 이서국에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와요 또. 자, 일본을 건너간 자리를 우리 찾아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기부라고 써 있는데 이소배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소배. 그리고 이건 안중이라고 썼는데 안나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요 이소배라는 말은 이서국이라는 뜻이에요. 이서국이 이소배라고 일본에서 부르고요. 안나카라고 하는 것은 안나가야를 얘기해요. 안나가야. 안나가야는 하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만을 안나가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도에서 건너간 사람, 이 사람들은 하만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소베 스테이션이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소베 동네에 있는 기차역입니다. 기차역. 여기 뭐 저녁에 사진 찍은 거라서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우리가 찾아가 봤어요. 이게 이제 도로 표시판이에요. 도로 표지판. 자, 여기에 가니까 이런 산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예. 여기는 큰 구멍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안에서 무기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무기를 만들었던 곳이고 여기에는 이제 고대 유적지인데 이게 다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예. 여기가 요시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야인들이 와서 무덤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런 바위에다가 무덤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지대와 터키의 갑바도니아 지역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집과 무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덤이잖아요. 일본에 이런 무덤이 이런 식의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터키에 있잖아요. 터키에도. 이 터키 이것이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해서 살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가 봐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무덤을 팠잖아요. 이렇게 무덤을 파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붙였던 정원 무덤 있는 곳들인데 또 여기 이제 나사로 무덤이에요. 나사로 무덤도 이렇게 구멍구멍이 다 뚫어놓고 여기에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무덤이나 일본에 있는 무덤이나 가파도기에 있는 것이나 다 같은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무덤이 있죠. 이렇게 돌 무덤이 돌이 쌓여있고,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예, 우리, 이번에 이제 임재춘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제 여기 구경하고 가셨는데, 여기는 아주 특이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여기 이제 암사자, 숫사자, 사자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상에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문양이 있고 이 돌무덤인데 이게 뭐냐면 가야의 마지막 왕릉입니다. 가야의 마지막 왕릉. 구영왕이라고도 하고 어 나라를 일본 신라에다가 넘겼다고 해서 양왕이라고도 해요. 양보했다고 말이죠. 양왕.
왕이라고도 부르고 원래는 구형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리산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는 돌로 만든 이 무덤인데 이런 돌로 만든 무덤은 꼭 뭐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 양왕은 자기가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따뜻한 흙에서 누울 수가 없고 나는 아가니처럼 이렇게 돌무덤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무덤이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예, 예. 음, 또 멀리서 이렇게 또 봅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여기 보니까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이렇게 무덤에다 구멍을 뚫어놓은 게 좀 이상해서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기 뭐 촛불을 이렇게 켜놨을까 뭐 왜 뚫었을까 여기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이 전부 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아, 그 방주에도 맨 위에 구멍이 있었죠. 창문이 있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여기에 보니까 이 요시미 지역에 있는 그 무덤에서 나온 출토품들입니다. 이게 출토품인데 이 출토품의 모습이 전부 다 이 가야 시대에 나왔던 그릇들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불꽃처럼 돼 있는 무덤이 이게 동그라면서 위에 삐죽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 모양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것이 하만에 가면 잔뜩 있어요. 하만에 나온 그릇이 바로 요 그릇이에요. 요 그릇이. 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그릇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그릇들 굉장히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올 텐데, 예, 음, 자, 여기 보면요. 하만의 토기들을 보면 요렇게 이제 요런 불꽃 요걸 불꽃 무늬 모양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좀 다 만들어서 마치 불꽃이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불꽃 무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오순절에 성령의 불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한 것도 있고 그렇게도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핏방울이 떨어지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의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만의 가야 토기들인데 이 토기들의 모습이 일본 무덤에서 대량으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서국과 그리고 이 하만의 아라가야기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곡이 많이 발전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고곡, 이 고곡이 이미 이건 좀 여기 넓혀서 이렇게 있는데 이 고곡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야사가라고 그래. 야사가 그건 고대 일본인들이 마귀를 제하는 부족으로 지니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삼종의 신기 중 하나로서 야사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본어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야사카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야사스카라고 하는 그 말의 야사가 하고 같잖아요. 그 말이 일본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야사카라고 불러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읽어보니까 야사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로 이 고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또요 마귀를 제하는 마귀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고대 일본에게 마귀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예, 지금 삼종의 신기라는 얘기가 되어 있죠.
예, 여기 히브리어로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림을 보면, 이 일본 사람이 그 그림의 산수화에서 보면 두 사람이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확대해 봤더니 이 사람의 그 가슴에, 이 목걸이에, 어, 그, 목걸이에 고국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팔뚝에 고국을 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서 귀신을 몰아낸다. 또 귀신에 범접하지 말아요. 부적처럼 다 달고 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왕관에 고곡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경주에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왕관을 보게 되는데 왕관에 그 고곡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무덤의 형태, 일본의 돌의 형태의 무덤을, 돌을 파서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요, 돌을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돌을 팠어요. 이게 파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도 그런 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엔 또 없는데 그 지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돌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무덤의 형태가 만들어진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돌 무덤의 형태와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무덤에.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있었다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형태의 무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돌을 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돌은 아주 단단하거든요. 화강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서 이게 곡괭이로 판다고 해서 파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시대의 무덤에 가서 보면 이 출입문이 있어요. 이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 또 매장할 수 있도록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그런 무덤들이 가야 시대의 무덤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요 무덤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어요. 그 형태라든지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거, 우리 한국 그리고 일본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데사에 가서 전도를 하고 유브라데스 강, 인더스 강, 인도의 북부 겐지스 강을 타고 동부로 이동했던 이 도마가 자, 도마의 이동 경로에 이게 도마의 이동 경로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면 안디옥 그리고 에데사 여기서 유프라데스 강 타고 내려와서 오만 지역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어디에요? 음, 여기서 이제 인더스강을 타고 올라갔죠. 인더스강을 타고 북 올라가다 여기서 겐지스강을 타고 쭉 가면 이 끄트머리가 미조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 미조람 지역,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는 산 속에 사는 사람, 인도 북부 지방,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끝에 미조람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미조람에 2005년에 약 7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리아를 했죠.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말레이 반도로 내려와요. 왜 말레이 반도냐? 요 말레이 반도에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상단들이 여기서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상단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가겠죠. 어디 한반도에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경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 베트남 쪽, 이렇게 강별을,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학설로는
이 크루시우 해류를 따라서 이 필리핀 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류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비단길 있죠. 육로의 비단길의 육로의 종착지가 대구, 경주 아니면 이 아래까지 김해까지도 우리 종착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해로의 종착역은 영주가 종착지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왜 영주냐? 이 낙동강 하류에서 타고서 배가 쭉 올라와서 마지막 올라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영주예요. 영주 소백산맥 바로 밑에까지 이 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류의 종착지는 영주다. 도마가 영주까지 와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래서 도마상이 거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비단길 그러면 말 그대로 비단을 실어 날랐던 것이고요. 이 비단은 이서곡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단길을 만든 사람은 육로엔 기만 민족들이었고 해로엔 이스라엘 상단들이었고요. 오랜 옛날부터 이들은 한반도와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야의 직물 실을 뽑고 배를 짜다. 여기 보면요. 삼배가 산출되며 누에를 쳐서 옷감을 만들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니까 우리 이쪽에서 삼배를 만들었고 또 비단을 누에를 쳐서 옷감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생긴 돌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실 감는 가락바퀴에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실을 뽑아내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산청, 이게 생초 지역 가야유구에서 실을 자르는데 사용한 가락바퀴가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직물 분석을 통해 가야 시기의 생초 사람들은 주로 대마, 점화, 누에꽃이에서 실을 뽑아 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비단이 이 산청 지역 여기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 보니까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비단과 배를 짤 줄 알았다. 그리고 여기다 또 염색까지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건 고구려의 무덤인데 여기 색깔 있잖아요. 예, 이런 색깔을 만들어낸 것도 이쪽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진주에서 저 영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쭉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청 지역 이쪽으로 가서 보면 이런 직물, 이런 색깔이 있는 그러한 여기 밑에 보면 생초 출토된 직물의 흔적, 여기서 이런 그 직물 이것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시대에 벌써 비단이 나오고 그 비단에다가 여러 가지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보니까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만 나오는 비단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비단을 가져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해를 보면 기원전 1000년 솔로몬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9장 26절과 10장 22절 여기 페니키아 상단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보면 우리 윤 목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예, 이때 솔로몬 왕이요, 에돔 땅 홍해, 이거 바로 여기 에시온 계별이에요, 여기가. 홍해 바다가 여기 있는데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양쪽.
양쪽으로 갈라진 이쪽이 아니라 바로 이쪽입니다. 뭐 모세가 이쪽을 건너갔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학자들은 이쪽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요 바로 이쪽 쪽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히람 왕과 더불어 여기에 항구를 만듭니다. 이 히람 왕은 당시에 이 페니키아 상단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 지중해 지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유럽 전 지역에 그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봐요. 이것이 이제 페니키아 상단들이 이렇게 움직였던 장소의 자리예요. 이렇게 붉은 색깔 붙은데 노란색은 점령했던 지역, 붉은 색깔은 전부 다 상업적인 같이 교류했던 지역들이고 이 상단들이 가서 거의 차지하다시피 한 지역들이 이게 노랗고 빨간 색깔들이 이 정도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어, 그 상업에 발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로마 시대의 그 함대들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함대들 있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서양의 이런 항해 기술과 함대가 만들어질 정도가 된다면 서양에는 그렇게 문화가 발달됐고 동양에는 그런 문화가 발달이 안 됐을까?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서양에 발달된 만큼 동양에도 그만큼 발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페니키아 상단들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상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물품을 어떻게 받냐면요. 이 육지를 통해서 받아요. 육지를 통해서 누구한테? 기마민족을 통해서 이게 받아요. 근데 이 기마민족들은 어때요? 기마민족들은 물건을 많이 못 가져오잖아요. 이 상단들이 한번 꾸리려면 몇백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단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훼손도 되기도 뺏기기도 하고 도둑도 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품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 유럽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운반해서 판매하고 여기는 물품을 받아서 이 상단들을 통해서 또 동양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 것이 이 바로 이 히람 두로와 시돈 지역 여기에 히람 왕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히람 왕은 무엇을 원하냐면 동방으로 가는 백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동방으로 가는 백기를 만들어서 그 많은 물품을 좀 실어 나르고 싶은데 동방으로 가려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홍해바다로 와야 돼요. 홍해바다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히람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가까워가지고 성전도 지어지고 왕궁도 지어지는 일을 히람 왕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 산맥에서 나오는 많은 그 백향목, 이런 걸 가지고 성전 짓는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하니까 이제는 히람왕의 소원이 뭐냐? 이 동방으로 가는 백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솔로몬 왕이 히람 왕이 솔로몬 왕과 더불어 에시온 게빌이라는 곳에 국제 항구를 만들어서 동방으로 가는 백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가는 백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동방으로 가는 백길이 열려서 동방에서부터 무역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 우리 최양 선교사님 조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예, 상단이 그렇죠. 그런 데 있었다. 예, 여기 이제 이스라엘 상단이요.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하, 원숭이, 공작, 여기 이제 비단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실어왔어요. 히람의 배와 함께. 그래서 솔로몬이 부자가 돼요. 예,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3년이 걸렸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없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배가요, 이렇게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인도 남부로 해서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1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를 하고 여기서 물품을 실어 다시 오는데 또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중간에서만 있다 그러면 1년씩, 3년씩 걸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상단들이요, 이때부터 저 인도 남부 지방, 말레이 반도 지방,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도 그 상단들이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단들은요, 1, 20명이 아니에요. 아주 몇백 명씩 모여서 한 상단을 만들어냈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야국을 만들어낸, 가야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찍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이게 주전 천년경이었잖아요. 그때 이때가.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이 이스라엘 상단들이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도마는 인도 동쪽 끝 미조람에서 아유타국에 전도를 하고 여기서 허씨들이 많이 있었고, 말레이 반도를 가서 여기 이스라엘 상단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기메에 도착해서 영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금을 많이 가져왔더래. 금을 가져가서 솔로몬 왕이 금이 막 진천이 깔리도록 길바닥에 돌처럼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5, 6세기 시대의 금 목걸이, 이게요, 신라에서는 금이 너무 흔해서 개나 원숭이의 목태와 사슬도 황금이었다고 한다. 이게 국립경주박물관에 이게 개목걸이에요, 개목걸이. 안 놀래요? 강군사님 어때요? 마음만이에.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개목걸이에요, 개목걸이. 지금 이거 살려면 아마 몇 억 줘야 될 겁니다. 몇 억을 줘요. 음, 예.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예. 이 너무 금이 흔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 도로마 왕국 총남이라고 하는 이분 부르다비드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845년에 페르시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이 얘기가 나와요. 동네 강아지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845년 페르시아에서 우리나라에 금이 많았다는 기사,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기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36년 외정시대 36년 동안의 캐간금이요 250톤이에요. 250톤. 지금 캐는 금은 연간에 180kg밖에 안 되는데 1300년어치를 일본이 36년 동안 캐갔어요. 우리나라에. 네. 1300년치. 지금 현재는 180kg밖에 못 찾아내는데 이 당시 36년에 250톤을 캐갔으니까 1300년어치를 일본이 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땅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다가 못 가져가고 숨겨놓은 것이, 발각이 된 것이 지난 문 대통령 때 아니, 부산에서 금 창고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시절에 저 청와대 지하실에서 또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가져가지 못한 금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어디 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잘 탐지해 보세요. 또 수주 만들 수가 있을지 몰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았다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더 귀중하게 했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 이스라엘에서 뭘 가져왔어요? 유리를 가져왔어요. 그 당시 우리는 유리가 발달되질 않았었는데, 그래서 유리 그릇, 유리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게 되죠. 자, 이건 네스토리스 교회가 아시아 교회 선교를 퍼져나간, 이게 아마 최 선교사님 파일에서 나왔나? 예,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렇게 그게
이 당시 벌써 이렇게 전 세계 아시아 지역으로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실크로드 있잖아요.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크루스시오라고 하는 물결인데, 이거 바로 이 물결을 따라서 가거든요. 그 당시는 이렇게 물결을 따라가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 서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를 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제주도 근방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오게 되거나, 안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대만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중국 본토를 끼고 항해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기존적인 학설에서 지금은 이러한 바깥쪽으로 물결을 따라서 가지 않았겠냐 이런 견해도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제 항구 1세기 당시에 국제 무역 항구가 있었던 것을 보니까 제주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주가 있었어, 나주. 그리고 해남이 있었는데, 나주와 해남은 주로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면, 중국 이쪽, 예, 우리 서해바다를 건너서 중국에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던 항해 이제 백길이 나주하고 해남입니다. 그리고 이 나주 지역에 특히 또 일본과의 무역을 많이 해서 이쪽으로 많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신라 시대에도 이 해남 지역이 여기가 굉장히 큰 장보고죠. 그 당시 여기서 무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남해를 거쳐서 이렇게 온 것이 김해예요. 김해까지 오는데 여기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강줄기를 타고 또 올라가서 영주까지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땅끝을 우리는 이 바다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지 내부에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국제항구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도 여기 보니까 저 삼천포에 가보면 여기도 국제항구가 있어요. 그 많은 철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지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는 이제 김해에서 영주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해를 끝이 도마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도마성을 여기 세우게 되었던 결론을 가져오게 됐죠. 당시 이 지역과 강원도 지역으로 진안이 있었고 진안 백성이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진안은 그 진나라의 유민들이었고 후일에 그 공월국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 땅으로 건너오게 됐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주에 가보니까요. 예, 수능, 읍내리, 벽화, 고분이 있는데 요 벽화에 예, 무덤의 형태예요. 이렇게 시신이요. 내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내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무덤의 모습이요. 요것이 이제 어, 이스라엘의 무덤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것이 고구려와 신라 시대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려 거냐 신라 것이냐. 근데 이 벽화 같은 걸 보면 또 고구려도 같고 여기가 왜냐면 신라와 고구려가 계속 접전했던 거지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고구려, 어떤 때는 신라 찾아 있기 때문에 이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져요. 여기 무덤의 모습인데 이 무덤은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입구에 이렇게 장사의 무덤이 장사가 뭐라고 있는지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뱀을 들고 있어요. 뱀을 이렇게 콱 잡고 있어요. 뱀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이 시신을 놓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방이.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뼈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시신을 두 개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있어요. 시신 두 개. 그리고 문을 만들어 놨고 문을 열고 시신을 갖다 안치해요. 한쪽에다가. 그런데 1년에 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 놔요. 양쪽에 두 개.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 매장을 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죽으면 그 다음 옆에다가 매장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례법이 좀 특이한데, 자, 여기 지금 일단은 우리 여기 고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고분에는요, 이렇게 뱀을 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있고요. 이런 형태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요 모습의 형태가 또 일본으로 건너와요. 일본에도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형태가 이스라엘 형태와 같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돼 있고 그리고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무덤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이건 우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라의 그 여기에서 왕관이 발견됐어요. 이 왕관이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 출자문형의 왕관이 발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출자문형이 이 문양이 다 출자문형이잖아요. 이 출자형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여기 수능 고분에서 발견된 고분 출토의 이런 출자형의 그리고 여기에 그 노루 뿔 같이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요 뿔은 요것은 생명나무를 상징하고요. 요것은 메노라를 상징해요. 메노라. 메노라 이 양쪽으로 올라가면 메노라. 그래서 신라의 왕관들 그리고 가야의 왕관들 요것도 이게 나무 모양 이게 마야 고분의 나무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라는 발전이 돼가지고 메노라하고 나무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형태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주에는 아주 특별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영주에 가보면 고대 이제 여기 언덕이 있는데 여기 옛날에 여기가 저기 강이었어요. 강이 있었는데 요 강 이 벽에 여기 벽에 이런 무늬가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기처럼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기 모양이 쭉 나와 있어서 여기에 제사를 드린 그런 문양이 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소래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소래마을. 이 소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도마가 제일 먼저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래마을에 보면 조금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는데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은 없어요. 근데 이 지역을 소래마을이라고 얘기했고 소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기 소백산맥에서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 소래마을 그러니까 도마가 제일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 마을이 소래마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내놓은 청도가 있는데 청도는 맑은 길이라는 의미로 물길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이 지역에는 소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거룩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서국이라고 얘기해요. 이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왜 그럼 이스국이라고 하지 왜 이서국이라고 했냐? 이 그 경상도 사람이요 스 발음을 못해요. 스 발음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 그래요. 서 그래요. 서 그래요. 이서가 돼서 이서국이 됐다. 근데 글자가 저 이자거든요. 저 이자. 선역서자. 저 서쪽에서 왔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41년에 도마가 여기 와서 이서구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42년에 사로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주 이쪽이 사로국이에요. 사로국 청도가 여기가 이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하나 사이를 두고 여기는 사로국, 여기에는 이서국이 있었는데 이서국은 이스라엘, 사로국은 샤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나라가 그래서 전쟁이 붙어서 여기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서 왕궁터가 있어요. 왕궁터. 그리고 또 여기 이서국의 성지 표시 있고요. 여기에 이서국의 내력이 여기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서국이 있었다는 내력.
이런 것들을 봐서 여기 이서국이 존재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지금은 여기에 이서국에 가보면, 이 청도에 가면 이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은, 전부 다 매물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저수지가 됐어요, 저수지. 임 목사님, 예, 예, 여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청도 아직 안 가보셨구나. 예, 예. 여기가 지금 저수지가 됐어요, 이 땅이. 이 저수지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지금 변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요 저수지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곡 저수지라고 그래요. 성곡 저수지. 거룩한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왜 그러면 여기 저수지를 성곡이라고 하느냐. 근데 이 지역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거룩한 성자가 아니고 성성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거룩할 성자예요. 아니, 거룩한 골짜기, 여기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곳에 성제리가 있었어. 성제리. 거룩한 곳이 있던 곳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 이게 뭐가 있었어요? 옛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천군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마을에 우곡리가 있어요. 우곡리가 뭐예요? 예, 소마을 있단 말이에요. 소골짜기.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 소골짜기에서 이게 지금 소싸움 하는데 청도가 소싸움이 유명한 것이 소가 많아서 소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뭐냐? 과거에 소도가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떼 신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탑 신앙이 있어요. 여기 뭐야? 이게 이제 돌탑이거든요. 돌탑을 쌓아놓고 여기 소떼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지역에는 특히 이 돌탑 신앙과 소대 신앙, 그러니까 소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대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신앙이 아주 많았던 곳이 지금 이 코로나 이전까지도 이 지역은 이런 축제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계속 축제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도의 모습이죠. 이게 소대 모습인데 소대가 물고기 모양으로도 만들어놔요. 이 물고기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도 또한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서국터 있는 곳에는 고천리가 있어요. 고천리. 이 고천리라고 하는 건 옛날 현인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살았어요? 도마가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현인이 있었다. 현인이 누구냐? 이 도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상화리가 있는데 이 화자가 붙은 곳에는요, 재련소가 있었다는 곳이에요. 화자가 붙은 옛 지명은 다 재련소가 있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상도 지역에는요, 지금은 지명이 다 바뀌었지만 옛날에 보면 화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화자가 있는 곳이 전부 다 재련소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곳이 이제 도마가 와서 그 재련 기술을 가르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련을 해서 철을 생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